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시전략가 스터디그라운드의 최윤호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수시 전형의 핵심 변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초 진단을 잘 마무리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분석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수시카드 6장을 자신감을 갖고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시는 사실 운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컨설턴트의 시각을 갖고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합을 하기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경쟁력 분석, 여러분들의 내신,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역량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6학년도에 변화하는 그 변수들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길렀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무기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합격을 위한 3단계 플랜입니다. 자, 먼저 안정, 적정, 상향, 이 카드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대별 최적의 조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6장의 카드를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막막한 수험생이 아니라 자신의 입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전략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카드의 유형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수시카드 6장을 수립할 때 나의 성적대에 맞춰서 그냥 성적대 순으로 6장을 구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 수시카드 6장은 전략을 담아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른 3가지의 카드를 조합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합격 확률을 키워야 됩니다. 각 카드의 역할과 판단 기준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필기하실 필요 없이 제가 레포트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안정카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정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 전형에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교과 전형은 비교적 변수가 적다 보니까 안정카드로서 가장 하향, 즉 우리가 6순위로 가고 싶은 학교의 카드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안정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합격할 확률이 높은 대신에 합격하더라도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카드는 이 학교에 무조건 간다라기보다 우리가 나머지 카드들을 전략적으로 상향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카드를 하나 마련한다라는 개념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정카드를 수립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작년 합격 기준 50 커트라인 안쪽으로 3개년 입결 커트를 비교해서 모두 안쪽으로 들어오는 카드를 확실한 안정카드라고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안정카드를 수립을 해놔야 나머지 카드들을 본격적으로 상향 지원해 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카드의 수립 요건은 잘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적정카드입니다. 적정카드는 사실 합격할 확률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합격을 해도 만족도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카드와 상향카드 그리고 안정카드를 이 숫자를 조합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적정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내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했던 나를 바탕으로 나한테 가장 근사한 합격선을 갖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폭의 변수에도 합불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적정 라인에 쓰는 대학에서는 바로 학생부가 많은 변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합불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의 개수를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개 정도의 카드를 수립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향 카드입니다. 이 상향 카드는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전하는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상향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떨어질 각오를 하더라도 우리가 위로 쓰는 카드인데요. 이 상향 카드를 쓸 때에는 단순히 로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된 도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향 카드의 합격 비율은 약 1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비교적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면 만족도는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카드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쓰는 카드가 아니라 6장 중에서 여기만 붙더라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시 납치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적정 카드의 핵심입니다. 이 적정 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선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추가 합격자들이 발생하는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나의 합격 가능성이 큰 대학과 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마지막 상향 카드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향 카드는 무조건적으로 상향, 인생 역전 카드를 마구잡이로 던지는 카드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상향 지원의 핵심은 바로 높은 충원율에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카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성적대별로 우리가 카드 조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모두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카드 조합을 확인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수시에서 잘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보통 수능보다 더 낮은 학교를 수시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수시 납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정량 점수를 예측을 해서 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보다 더 위로 수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에 따른 지금 이 기준 같은 경우는 큰 틀의 기준이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모의고사 성적이랑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카드를 도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혼자서 잘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이 표를 보시면 1점대 내신부터 4점대 내신까지의 카드 조합에 대해서 조합의 형태와 그 다음에 핵심 전략까지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1점대 친구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신 1점대일 경우에는 사실 중경외시 라인까지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신 성적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 1점대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많이 안 좋더라도 우선은 내신 기준으로 교과 안전카드를 하나 깔고 적정카드 3장, 상향카드 2장 정도로 공격적인 지원을 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카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난다면 이 내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상위권을 향해서 상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점대 친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등급대 친구들부터는 사실 대학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2점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국숭세단 라인을, 그 다음에 2점대 중반이 되면 광명상가 라인을, 2점대 후반이 되면 사실 이제 수도권까지 좀 더 확장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2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카드 수립을 볼 때 안전카드에서 2장 정도를, 그리고 적정 카드를 3장, 상향 카드를 1장을 수립을 해서 이상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점대부터는 사실 상향 카드를 수립을 할 때 이 드림 카드로서 정말 내가 여기는 꼭 지원을 해보고 싶다, 그냥 지원하는 거에만 의의를 둔다라는 정도의 상향 카드는 딱 1장만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머지 카드들로 합격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상향 카드는 최대한 1장으로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3점대 친구들입니다. 이 3점대 친구들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 온라인을 지원하는데 안전카드로 수립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3점대 친구들부터는 교과, 학종, 논술까지 전형을 다양하게 카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 상향 카드는 최대한 1장으로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나의 강점이 생기부인가, 아니면 논술인가, 이렇게 나의 강점을 잘 파악하셔서 수시 카드를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4점대 친구들입니다. 사실 특목 자사고가 아닌 경우 일반고에서 4점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능에서 비약적으로 우리가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케이스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점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딱 한 가지 목표만 상기하면 됩니다. 올해 수시로 무조건 대학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카드를 3장을 수립해서 무조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 카드를 2장, 상향 카드를 1장 정도로 우리는 안정적인 수시 카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시 카드는 우리의 강점 전형을 확실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형에 모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분산을 해줘야 됩니다. 즉, 교과 전형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카드에도, 학종을 기반으로 하는 적정 상향 카드에도, 최저를 바탕으로 하는 논술 카드에도 적절하게 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수시카드 6장을 뽑아보는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끝이 났고 드디어 실전입니다.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가이드하는 이 수시카드 6장을 수립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 나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다 확인하셨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대입정보 포털인 어디가에서 우리 내신 성적을 잘 기입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을 바탕으로 15개 정도의 대학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선 관심 있는 대학을 최대한 담아서 15개 대학을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2026학년도의 핵심 변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변수를 바탕으로 예상 입결을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2단계가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1편에서 배운 4가지 변수를 차근차근 우리가 리스트업한 15개 대학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 완화됐다면 올해는 입결이 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신 기준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내신을 잡고 우리가 대학 라인을 잘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카드 성격별로 그룹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바로 안정, 적정, 상향 카드별로 각 그룹별로 카드를 묶어서 카드의 성격별로 바구니에 담아주시고요. 네 번째, 최종 6장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수립해야 되는 1순위 카드는 바로 안정카드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합격 카드 하나를 완전하게 잡아놔야 나머지 카드들을 전략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는 안정카드를 먼저 잡으시고요. 다음 2순위로는 상향 카드를 잡아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정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잡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적정 카드를 만들어 봅니다. 사실 이 적정 카드를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나머지 카드들은 최대한 적정 카드에 배분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들로 채워서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수시카드 6장을 최종 점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혹시 시험 날짜는 겹치지 않는지, 즉 면접 일정은 겹치지 않는지, 논술 날짜는 겹치지 않는지, 그리고 전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혹은 수능 최저는 내가 맞출 수 있는지 등 우리가 이 전형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을 모두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6개 카드 중에서 어디 하나라도 붙었을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라는 지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어려우신 부분이 자녀분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이상적인 의지가 가끔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녀분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혹은 자녀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안내해야 되는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2026학년도에 수시카드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편에서는 나를 분석하고 핵심 변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면 2편에서는 실전 수시카드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의 유형별 성격, 그 다음에 어떻게 카드를 분배해야 되는지, 그 다음 최종적으로 카드를 수립하는 프로세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고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험생이 아닙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합격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시는 사실 정보와 전략, 그리고 실행력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십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의 비결은 사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가 스터디그라운드의 최윤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